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민법이죠. 민법 오늘은 제 4주차 강의로서요. 10강부터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부분은요, 물권법에서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강의 들을 때마다 제가 여기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연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제 방금 들은 거 또 나오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일주일마다 들으신 분들은 새롭기 때문에 복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연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겹치는 부분은 빨리빨리 이렇게 넘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들으셔도 좋아요. 자, 뭐였냐면 제가 옆에 항상 그려드렸던 거 있죠. 민법의 체계란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민법은 민법 총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 그랬죠. 그랬는데 자, 어떻게 나눌 수 있었냐면 자, 계약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 계약만 우리 시험범위 그랬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었죠.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그랬더니 승낙이 있었을 때 그랬잖아요. 승낙이 있다는 말은 앞에 청약이 있다는 소리죠. 청약이 있고 나서 승낙이 있었을 때 그러죠. 그죠? 계약서 썼을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의 효력으로서 일정한 권리 의무가 생긴다 그러죠. 그죠?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으로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거 공평의 원칙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동시행해라 그랬죠? 자, 동시행했어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끝나버린다.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 보지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죠. 물권 그러면은요. 민법상 물권 그러면 8가지 있다고 그랬죠? 점유권, 소유권이 있고요. 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러죠. 자, 이거 외에도 민법 위의 법에서 뭐 어업권, 광업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관심 갖지 말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간섭법상 간섭법상 물권으로서 동산양도담보, 분묘기지권,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중요하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에 의해서 그죠?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이 취득하려고 하는 권리가 소유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죠. 크게 보면 186조 법률 행위가 있었고요. 187조 법률 규정이 있다 그랬죠. 법률 규정 이렇게 있었죠. 그죠? 자, 법률 행위 그러면 여러분 계약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계약 생각하라고 그랬고 법률의 규정 그러면 상속 같은 게 대표적이었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금의 기타 법률 규정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뭘 했어야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변동한다 그랬죠.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어때요? 등기가 없어도 그러죠.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물권이 변동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때 하나하나 계약을 다루는 부분이 계약법 각칙이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계약법 총칙 그랬죠. 하나하나 물권을 다루는 부분이 물권법 각칙이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물권법 총칙 그리고 물권과 계약의 공통점이 민법 총칙 그랬어요. 자, 이 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저번에 민법 총칙에 의해서 민법 각칙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요. 점유권, 소유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거 복습 한번 하죠. 자,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그랬죠. 공용징수 그러면 수용 생각하라고 그랬죠.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은 그랬죠. 그죠? 등기 없어도잖아요. 기타 그러면 건물 신축, 멸실, 변제, 혼동 있었죠. 그죠? 혼동. 그리고 무효 취소 해제가 있었죠. 무효 취소 해제 있었어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냥 지상권은 뭐예요? 법률 행위, 지상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지상권 설정 등기 했을 텐데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요건만 갖추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이 생긴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긴 거 하나 뭐 있다고 그랬어요?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 이랬죠. 그죠? 만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되는데, 자 이때 우리 저번 주에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네 건데 나한테 달라, 물권적 청구권은 내 건데 나한테 달라 그랬죠. 그러면 매매 계약에 의해서요 매수인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매수인은 당연히 뭐예요? 잔금 치를 때 매도인에게 등기 나한테 해줘,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것은 뭐예요? 아직은 네 건데, 그죠? 매매 계약에 의해서 나한테 달라. 뭘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채권적 청구권으로 연결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187조는 예를 들어서요 여기 무효 취소 해제를 놓고 봐보면,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을의 등기가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여서 무효다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해야 되겠죠. 언제? 말소 등기 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 말소 등기 없어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팔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 등기부상 소유자는 우리가 갑이라고 그랬지만 갑이 소유자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요? 다른 사람 등기부를 보면 을이 소유자인 줄 알지 어떻게 갑이 소유자인 줄 알겠어요? 따라서 병에게 팔라고 그럴 때 병은 안 산단 말이에요. 왜요? 등기부상 을이 등기로 소유자로 돼 있는데 왜 네가 팔라고 그래? 그랬을 때 갑이 병아 너는 민법을 잘 모르는구나. 민법 187조에 따라서 말소 등기 없어도 내가 소유자야. 그러면 병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너가 말소시켜서 나한테 팔아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소를 해야 된다. 말소해서 갑이 병에게 팔아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뭘로 연결된다? 물권적 청구권으로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오늘 이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의 차이를 조금 있다가 나중 시간에 시효취득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만,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의 성질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채권이 특정인에게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요 매매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만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매도인이 만약에 중간에 제3자에게 처분해 버렸다 그러면 자 병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 을 있는데 을이 나의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내 물건 내놔 해야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내 건데 나한테 달라. 을에게 행사해야 되겠죠. 근데 을로부터 또 병이 훔쳐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병에게 내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는데 다시 이제 각측에 와서 점유권, 소유권을 놓고 보면은요. 자, 점유권, 소유권을 어떻게 봤었냐면, 자,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내 거다. 그러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물건을 내가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사실상 지배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요. 자, 이때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그랬고,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러죠. 가장 완전한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는 뭐예요? 자기 물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세내주고 월세 받고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용권만을 타인에게 줬다 그러면 타인은 뭘 가지고 있어요?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지상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지역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전세권으로 빌릴 수도 있다. 그래서 빌리는 권리라는 공통점에서 뭐예요? 여기를 용익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처분권만을 타인에게 줬다 그러면 타인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내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했다 그러면 은행이 저당권자, 나는 저당권 설정자죠. 그죠?
근데 내가 은행에 변제를 안 해버리면 어때요? 내가 아파트 팔기 싫어도 은행이 어때요? 내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버리죠? 처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권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담보물권이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자 영역물권, 담보물권을 합쳐가지고 어때요?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한물권이다 이랬고요. 제한물권. 그랬고 다시 점유권 빼고 나머지 7가지 민법상 물권을 뭐라고 그랬냐면 본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권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봤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점유권하고 소유권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먼저 점유권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글씨가 보이나요? 이 정도면? 펜이 잘 안 나오는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죠. 그죠? 점유권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물건을 여기 있던 걸 저기 옮기는 것을 사실상 지배 그랬죠. 그러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되는데요. 이제 예도 있는 거예요. 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점유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결론이 중요한 건데 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 안 되는 경우를 점유보조자라고 그래요. 점유보조자 그러면 누구 생각하냐면 점원 생각하세요. 점원이나 가정부 이런 사람을 말을 해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점유주 그래요. 점유주. 그런데 우리는 점유보조자에게는요. 즉 점원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인정해 주느냐 그랬더니 점유주에게 점유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번 주에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할 때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은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제한물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비교해서 한번 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전물청 그랬죠? 전물청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물청을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도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이 전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고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에 점원이 있어요. 점원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누가 과일을 훔쳐갔다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점유주 주인이 소송 제기해야지 점원이 제기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간접점유하고요. 간접점유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상속인에 의한 점유가 있어요. 상속인에 의한 점유 이렇게 있는데 먼저 간접점유라는 개념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갑이 임대인이에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누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임차인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점유를 중첩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임차인도 점유권을 인정하지만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도 점유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자 사실상 지배하는 임차인의 점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직접 점유라고 함에 비해서 사실상 점유를 하지 않는 임대인의 점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간접 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첩적으로 점유를 인정을 하더라.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임대인 임차인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 갑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러고요. 새 들어 사는 을을 뭐라고 그러냐면 권자죠. 권자, 전세권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상 지배를 전세권자가 하고 있죠. 얘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 전세권 설정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간접 점유는 직접 점유하고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어차피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떠는 거예요? 전물청이 인정된다 그래야 되겠죠. 즉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는 인정된다. 무슨 말이냐면 을이 침탈을 당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을은 직접 점유자로서 전물청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을이 침탈을 당했을 때 간접 점유자 갑도 어때요? 을에게 반환하라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있죠, 그죠? 상속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이 서울서 살고요 자식이 미국 유학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사망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부모님이 점유권과 소유권 둘 다 가지고 있었죠. 이때 소유권이 상속이 될 거예요. 언제? 상속 등기 없어도 그랬잖아요. 상속 등기 없어도 바로 소유권이 상속됨에 비해서 점유권은 언제 상속되느냐 그랬더니 만약에 자식이 한국 들어와서 사실상 지배를 했을 때 점유권을 상속한다 그러면 사망 시점과 그 다음에 사실상 지배할 때 시점 때문에 점유권 단절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단절을 막기 위해서 점유권 역시나 사망 시 바로 상속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사망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점유권 소유권 둘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미국에 있는 자식에게 언제 상속되느냐 그랬더니 등기 없어도 사실상 지배 없어도 사망 시 자식은 소유권 점유권 둘 다 가지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아셨죠? 그러니까 상속인도 어때요? 전물청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자 봐보시면 이번에는요 우리 저번 주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했는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현재 점유를 한 자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자 봐보시면 갑, 을, 병입니다. 갑, 을, 병. 그러면 갑으로부터 을이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을에게 소물청,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의 물건을 을이 훔쳐갔는데 을이 다시 병이 다시 또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훔쳐가고 또 병이 훔쳐가고. 그럼 나는 소물청을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현재 점유하는 자 병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갑, 을, 병이니까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갑의 물건을 을이 훔쳐갔는데 을이요 자기 직원 병에게 맡겨놨어요. 맡겨놨다. 그러면 병이 누구예요? 점유 보조자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소물청을 행사하느냐 그랬더니 을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병에게는 행사를 못해요. 왜? 병은 현재 점유한 자가 아니잖아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점유한 자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요. 갑의 물건을 을이 훔쳐갔는데 을이 병에게 물건을 빌려줬어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소물청 행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을, 병 둘 다. 왜 그래요? 을이 간접 점유고 병이 직접 점유니까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거든요. 뭐 갑의 물건을 을이 훔쳐갖고 을이 뭐 직원에게 맡겨놨다. 누구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시험 문제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냐면 하얀 분필로 써진 사례를 노란 분필 용어를 사용해서 빨간 분필을 물어보는 게 우리 시험 문제다. 민법 시험 문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을, 병 누구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가 누군지 간접 점유자가 누군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법률 용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봐보시냐면 자 자료 1페이지부터 봐보죠. 제4강 자 점유권인데요.
자, 1번 점유권에서 양가로 1번 점유의 의 나오죠. 제 192조요. 점유권 취득과 소멸에서 1항 보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2항 보시면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랬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은 등기하고 관계없어요. 도둑놈도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되고요.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아래 내용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민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사실상 지배에 어떤 의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판례 내용인데요.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요, 그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서 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지는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설령 건물 소유자가 미국 여행 갔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그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자, 그 밑줄 다음에 건물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요, 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계속 점유할 별도의 독립된 권한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여전히 건물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례 내용이죠. 그죠? 판례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조금 껄끄럽죠? 부드럽지가 않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용어 그리고 이런 문장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제 193조죠. 그죠?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그래서 점유권은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나오죠. 그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사망 시에 바로 그렇게 보시고요. 양가로 2번에 보면 점유보조자 개념이 나오죠. 그죠? 자, 예로 점원이나 가정부, 여러분 간단하게 과일가게 점원 생각하세요. 제 195조 점유보조자 그래가지고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그랬죠. 그죠? 타인의 지시를 받아 그랬는데, 지시를 하는 타인을 뭐라고 그래요? 점유주 그러는 거예요. 점유주. 그러니까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할 때는 누구만을, 그 타인만을, 점유주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점유보조자 관계에서는요, 점유보조자 관계에서는 뭐라고요? 점유주만 뭐예요? 소유자라고요. 알죠? 점유권이 있다고요. 점유보조자는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해설 보면 동그라미 1번이죠. 그죠? 내용 보면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점유주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 이코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누구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점유주에게 인정된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판례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요,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 철하고. 그런데 부인의 점유는 점유 보조자일까요? 아니면 공동 점유자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뭐 점유 보조자 그래서 여자분들은 공동 점유자 그러겠죠. 그죠? 자, 우리 판례는 예전에는 저는 남편과 관계에서 점유 보조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여성단체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판례가 공동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소송은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 점유자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 점유다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물권적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 뜻도 되는 겁니다. 이번 판례가 그 내용이에요. 처가 아무런 권한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 즉 남편과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 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 점유자로서 이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간접 점유자가 나오는데, 자, 간접 점유자 이 개념이라고 그랬죠. 제 194조 간접 점유 그래가지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여기는 들어봤는데 사용대차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용어도 알기는 아셔야 돼요.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임대차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는 임대차가 들어갑니다만 여러분 이 임대차 있잖아요. 공짜로 임대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공짜로 빌려주면 임대차라고 안 하고 사용대차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반드시 임차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차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유상입니다. 임대차는 즉 공짜로 빌려주면 뭐라고 한다? 사용대차. 그런데 사용대차 계약은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만 용어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있고 그 다음에 임치라는 말도 나오죠. 임치도 계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선 가게를 하는데 생선이 놔두면 썩잖아요. 그래서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이 맡기는 계약 있죠. 이것을 임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맡기는 계약. 그래서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타인이 누구예요? 직접 점유를 하는 자죠. 근데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뭐예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간접 점유 이러는 거예요. 아래 해설 1번 보면 동그라미 1번이죠. 간접 점유자도요. 점유자로서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점유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도 인정된다 그랬죠. 간접 점유자도 전물청이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그랬어요. 이 항 보시면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에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점유 매개 관계 들어는 봤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194조는 점유 매개 관계를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즉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점유 매개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점유 태양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 법에서는 태양 그러면 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모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197조 1항이죠. 점유자는 소유사로 평온 공연 및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봐보죠. 197조 1항 점유자는요. 소유사 이것을 자주점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유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그래요. 뒤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의 점유가 뭐예요? 몰랐다가 선의, 알았다가 악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선의라는 것은 나무 부동산임을 모르고 점유하고 있었다. 그것을 선의 점유 그러고요. 나무 부동산임을 알면서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악의 점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평온 이게 뭐냐면 강포구 반대말로서 싸우지 않고 그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점유하는 것을 평온 점유 그러고요. 공연 점유 이게 은비하고 반대말인데 공연이 그렇게 흔히 말을 하잖아요. 뭐예요? 남들 다 알게 그 말이죠. 그죠? 은비 숨기고가 아니라 공연하게 점유한다 그 뜻인데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또 추정이란 말이 나왔죠. 우리 저번 주에 등기의 추정력 공부했잖아요. 등기의 추정력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입증 책임의 문제다 그랬죠. 그래서 추정되면 어때요?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유리하니까 추정되면 이것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즉 점유자는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아, 소유사가 있구나, 선의 점유구나, 평온하게 점유하거나 공연하게 점유하거나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이 항 보시면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죠? 이제 패소했다고 그러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나무 부동산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로부터?
소 제기된 때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해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그러고요,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중요한 개념인데 한번 봐보죠. 그죠? 봐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주점유가 있고 타주점유가 있어요. 자, 자주점유는요,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예요. 타주점유는요, 소유의사가 없는 점이에요. 없는 점이에요. 없는 점인데 제가 이것을 여기다가 적을게요. 다시 적을게요. 조금 있다가 다른 내용하고 연결시켜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다시요. 자주점유 그랬고 타주점유 그랬는데요. 자주점유 그러면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고요. 타주점유 그러면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양자의 구별 기준이 뭐냐 그랬죠. 구별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주관설이 아니라 객관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인 생각해 보세요. 매수인의 점유는, 자, 매수한 사람은요, 가지려고 샀어요? 빌리려고 샀어요? 가지려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유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주점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나 임차인은요, 뭐예요? 빌린 사람이잖아요. 빌린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가지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의사가 없죠. 뭐예요? 타주점유다 그런 거죠. 이때 임차인이요,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나는 가지려고 빌렸는데요 그래봤자 소용없다고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은 당연히 빌리려고 빌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도둑놈 있잖아요. 도둑놈, 도인이라고도 하는데 도둑놈의 점유는 뭘까요? 그랬더니 도둑놈은 가지려고 훔쳤어요? 빌리려고 훔쳤어요? 그러면 가지려고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도둑놈이거든요. 부동산 도둑놈. 자, 이건데, 자, 뭔지 한번 또 이야기 들어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임야도라는 게 있어요. 임야도가 있는데 임야도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가 산 1임, 산 2임, 산 3임, 산 4임, 산 5임, 산 6임. 이게 뭔 말이에요? 산 1번지 부동산인데 지목이 임야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은 거 있죠. 여러분 주소 같은 거 볼 때 산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산이어서 산자가 붙은 게 아니에요. 또 임야여서 산자가 붙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산 1번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요, 만약에 대장과 도면을 찾아볼 때는 임야 대장하고 임야도를 찾아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냥 1번지, 그냥 100번지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대장과 도면을 찾아볼 때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산이어서 산자 붙은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임야에서 산자 붙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알아두십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산 4번지 토지를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를 이제 현장을 가봐요.
그러면 땅에 금이 그어져 있어요, 안 그어져 있어요? 안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요, 어느 산인지도 모를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 자주 다니면 대충 이 정도겠구나, 그 정도 짐작은 해요. 하지만 여전히 정확히 경계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히 경계를 알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그래요. 즉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지표상에 그대로 복원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계를요, 자, 이것을 경계라고 그러거든요. 이 경계를 지표상에 그대로 복원을 시켜본다고요. 이렇게 복원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러고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어디가 경계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 말목을 박는 거예요. 말목 박는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말목 박는다.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빨간 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땅에 박는 거예요. 한 이 정도 두께 돼 가지고요, 길쭉한 건데 이걸 이렇게 땅에 박아요. 자,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십자가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경계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실제 보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경계점 표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계점 표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계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산에 가다 보면 이런 것들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훼손하면 그 저희 뭐죠? 경계 훼손한 곳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 산 1번지 토지 있잖아요. 여기가 산 1번지 토지인데 여기가 마침 개인 토지도 아니고 국가 소유 토지래요. 자, 개인 토지여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개인도 사실은 잘 안 와보겠지만 국가니까 더군다나 공무원이 안 와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살짝 여기를 밀어버리는 거죠.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창고 건물도 짓고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이게 뭐예요? 바로 부동산 도둑놈이죠, 그죠? 자, 이 부동산 도둑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기의 나무 부동산임을 알았다 그 말이죠. 알았다. 아기의 무단점유 그러는 거예요. 무단점유. 자, 이 아기의 무단점유가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그랬더니 법리상은 자주점유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예전에 자주점유라고 했다가 지금은 타주점유라고 해버립니다. 타주점유라고 해버려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시효취득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자 자료 2페이지죠. 양가로 4번 점유 태양에서 197조 봤죠, 그죠? 이때 동그라미 1번 소유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고 소유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한다. 2번 보시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설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랬죠. 객관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동그라미 3번 보면 매수인이나 도인이라고 나와 있죠. 도인이 이게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넘겨보시면 이제 3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죠.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본다 그랬죠. 즉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악의죠.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졌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악의 무단 점유는 뭘로 본다? 타주 점유로 본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점유 승계 나오죠, 그죠? 자, 199조인데 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시어 취득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승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악이 17년이죠. 그런데 여기가 선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을은요 자기 고유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 점유자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고유의 점유를 주장할 때는 뭐예요? 3년 선의 점유가 돼요. 근데 전 점유자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할 때는 어떻게 돼요? 3년 17년이니까 20년이 되죠. 근데 이때는 하자도 계승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버려요? 선의가 아니라 악이 20년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악이 20년이. 그래서 거기 다시 보시면 자 1항 보면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근데 2항 보면 뭐예요?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양가로 6번 결론 나오죠. 그죠? 결론은 이제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케이스로 와보세요. 케이스로 오면 자 케이스 1번 갑의 물건을 을이 훔쳐갔어요. 갑의 물건을 을이 훔쳐갔죠. 그 물건 점유자는 누구예요? 점유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도둑놈에게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것도 점유자는 자주점유다 그랬잖아요. 2번 보면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을에게 빌려줬다. 그 부동산 점유자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임대차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지배하는 을이 직접 점유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간접 점유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 2번에 보면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을에게 빌려줬다. 그 부동산의 점유자는 갑과 을이다 그러죠. 갑이 뭐라고요? 간접 점유, 을이 직접 점유 그러죠. 3번요. 과일가게 주인인 갑은 을을 조문으로 고용하였는데 주인인 갑은 여행을 갔고요. 조문인 을이 과일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과일가게와 과일의 점유자는 누구인가 그랬죠. 자, 이 조문이 뭐예요? 점유보조자인데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러면 여전히 여행을 간 주인 갑 점유주라고 그랬잖아요. 갑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래야죠. 그래서 결론에 3번 보면 과일가게 주인인 갑은 을을 조문으로 고용했는데 주인인 갑은 여행을 갔고 조문인 을이 과일가게에서 장사하고 있다. 과일가게와 과일의 점유자 누구예요? 점유주인 갑이다 그래야죠. 마지막으로 케이스 4번요. 을이 훔쳐간 물건을 소유자인 갑이 회수를 했다. 이 경우 점유권은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그랬죠. 그죠?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할 때 뭐가 있었냐면 혼동이 있었거든요. 혼동. 이것을 머리 아프다가 아니라 섞여버렸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A 부동산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권 국민은행 혹은 A가 담보물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해 줬다 이 상태예요. 근데 국민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아예 이 건물을 사버렸다 그랬을 때요. 국민은행은 동일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도 있고 제한물권도 있느냐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요? 소유권만으로 사용수익처분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권은 뭐예요? 사용권이고 저당권 처분권이죠. 소유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네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제한물권은 섞여버렸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러죠? 말소등기 했을 때 말소등기 없어도 말소등기 없어도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한 사람이 점유권 소유권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점유를 해소했다고 그래서 점유권이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 4번 보면 을이 훔쳐간 물건을 소유자인 갑이 회수를 했다. 이 경우 점유권은요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갑은 점유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지게 된다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점유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유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강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